자, 그러면 선생님,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제 좀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 아닌가? 뭐, 금리 인상도 한다고 했던 거 했고, 뭐, 대선도 끝났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계속 이제 혼란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 좀 내부적인 이슈로 좀 집중을 해보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들이 이제 진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 상승을 했고, 특히나 오토행 같은 경우는 자동차 특화 커머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이 상한가 들어가고, 또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유망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도 돼. 장기적으로. 근데 현대차가 지금 한 번에 시장 빵 늘리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2.5%, 2023년도에 3.6%, 2024년도에 5.1%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걸 자체적으로 제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이게 메인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메인이야. 간단히 얘기해서 현대차 파는 거에 모든 게 금융에서 10만 킬로 5년에 10만 킬로 뜨는 거를 꺾기로 해갖고 자기네들 시스템 되면 그 시장을 다 자기네들이 선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차, 그러니까 지금 정의선 거버넌스의 전략이 뭐였어? 현대 엔지니어링 구주 매체에서 돈 들어와 갖고 그거 갖고 현대 모비스를 끌고 오는 전략을 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바로 급등했었던 건데, 이게 무산되면서 이제 다른 방법이, 이게 중고차 사업도 이제 거버넌스 게임이 큰 게임이 돼. 왜? 그 대신 천천히 가. 지금은 바스켓 매도의 중심이 현대차, 기아차 이거야.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나중에 그러니까 구주 매체에 당장 돈 들어오는 거 사면 괜찮은 건데,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이잖아. 그럼 돈이 쌓여야 되려고 그러면 중고차를 해외에다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렇게 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야 정착될 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 살 때 꺾기가 쉬워지는 거야. 꺾어요? 내가 현대차 내가 살 때 현대차를 샀어. 현대차를 하는데 조건이 프로그램 좋으면 이걸 자동으로 해서 이거만큼 돈을 줄이면서 살 수 있잖아. 아, 보상 판매 말씀하시는 뭐 거구나. 이런 것들. 내가 뭐 이거 현대차를 새 거를 살 거면은 이 구형을 얼마를 해가지고 이 가격을 인정받고 파는 거? 그런데 중고상들한테 하면 이게 지네들이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 차이가 크잖아. 근데 자동으로 안전되면서 이 금융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리고 현대차는 그걸 끌어다가 남미나 이런 데서 패키지로 팔아갖고 중고 상품에 다시 하나의 리세일링을 대규모화 리세일 시장을 잡겠다. 그게 어마무시할 커. 그럼 거기서 분명히 조단이 나중에 끌고 와서 그거 갖고 현대모비스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기아는 현대차는 20만 원, 계단식으로 22만 원. 이것도 삼성전자가 가고 매도 바스켓이 아니라 매수 받게 되면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현대차 중고차 사업을 해가는데 벌써 주변부터 그러니까 주변 저가부터 움직이는 그런 거고, 중심은 계단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차나 기아는 바닥 이재료로 들어왔고, 기아는 8만 원, 9만 원, 3개월 단위로 계단. 현대차는 20만 원, 22만 원, 3개월 단위로 계단. 이렇게 말하니까 한 6개월 주무시면 현대차는 한 22만 원, 그 다음에 기아는 거의 9만 원 정도 파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드는데, 결론. 삼성전자 7만 5천을 뚫고 8만 가야지. 당연히 매수 바스켓으로 들어와서 지수를 2,800이나 3,000 사이를 올려놔야 가. 우리는 사이즈 이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그래서 5%만 먹는 장이야. 지금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 작은 수익에 만족해야 되는 장. 그러니까 그리고 호재 때 때리고 급락 때 사고, 그 다음에 뺑뺑이 돌기 때문에 2대 8, 3대 7 법칙이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은 5에서 10%밖에 불과하다. 그럼 내 종목이 그 상황에 5%, 10% 들려면 이게 주기가 딱 맞을 때 어떤 건 1년 이상 걸리고, 어떤 건 3개월 만에 오고, 어떤 건 1개월 만에 오고, 다 차이가 있을 거다.
그거를 얼마나 잘 조절하거나 당근질하거나 그거를 빨리 가는 걸 직관적으로 선수같이 딱 치고 들어가서 바로 이거는 선수적 역할이니까 그거는 운빨도 좀 필요하지만 종목의 그 이동의 물줄기를 팍팍 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좀 있으셔야 돼요. 사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는 장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시장이 갈 때 다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원래 항상 저도 주식시장에 지금 뭐 방송하면서 참여한 지 10년 훨씬 넘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간 거는 코로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좀 이상 현상인 거고 항상 섹터별로 움직이면서 또 순환매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그 와중에 또 강하게 몇 년 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세를 분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장세일수록 조금 조심하시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길게 보실 때 그냥 그러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물량 늘리기가 참 쉬운 장이야. 산단가가 아직 너무 높아. 그래도 단기간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기준에서 시가가 오르면 30% 팔아갖고 1000주를 1100주, 이거 1200주까지 늘릴 수 있어. 이거 3번만 하면 여러분들 1000주가 1500주 돼. 그러기 쉬운 장이야.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공이 있어야 돼요. 에이. 왜냐면 이게 팔면 더 갈 것 같고 팔고 나서 내가 더 사야지 했던 단가가 여기까지였다면 여기 덜 와서 갈 때 또 아유 아깝다 하면서 대응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네. 스킬이 잘못된 거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데 예를 들어서 나눠서 팔아. 내가 팔았어, 더 갔어, 또 팔아, 또 갔어, 또 팔아. 이렇게 나눠서 팔아. 네네. 그러면 마지막에 잘 팔아서 한 거를 한꺼번에 사는 타임이 나와. 그거를 이 정도 팔았는데 더 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매매가 엮이시는 거야. 나눠서 팔고 나눠서 사. 3번 정도만 하면 귀신같이 고가에 팔고 귀신같이 저점에서 다시 살 수 있어. 평균 단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또 약간의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수 단가 잊어. 매수 단가, 본전 단가 잊어버려야 돼. 그냥 개념이 1000주를 1100주, 200주 만든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눌러져. 내가 이거 끊으면 손해가 얼마서 모아갖고 이거면 이건 안 눌러져.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요, 선생님 2차 전지주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주가 미국 시장에서 동반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2차 전지주가 가려고 하면은 좀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될 텐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2차전지 요새 왜 당기 3월 15일 날 급락이 저점 줘? 왜? 다 러시아, 중국, 봉쇄, 거기에 대한 필요한 소재 이거 아니야. 그럼 이게 다 자유롭게 돼야 되나? 그러니까 2차 전지 가만 보시면 그러한 소재나 이러한 봉쇄나 분쟁에 관련돼 갖고 그 2차 전지에 필요한 무슨 그 원자재 같은 거에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다 망가진 거 아니야. 이게 안정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대외적인 변수가 해결이 돼야죠. 우크라이나 그렇지. 사태가 가장 크겠죠. 그렇지. 그리고 또 두 번째, 2차 전지 이런 거는 3년 동안 너무 해먹었어. 사실 2차 전지 잘 몰라도 뭐 에코프로비에 뭐 막 다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2018년 19년에 저점이 어딘가 봐. 그리고 현재 와갖고 이걸 4등분해서 이것 뿌려서 뒤풀이 파동이지 주도주 아니라고. 그러면 현 정부의 주도주는 SOC라든지 건설 건자재라든지 수소 인프라라든지 벌써 새롭게 시작하잖아.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데 얘기해봐요. 계속 막 안 좋은데 얘기하니까 막 기운 빠지는 것 같아. 새롭게 시작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 건자재야. 건설 건자재. 철강, 건설, 건자재, 지화 이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가면서 이제 중심 거점이 용산, 여의도, 압구정 이 인프라로 가는 거고 발전 속도는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보면 돌아가잖아 거기도. 요새 삽목 에스폰 보면 헐할걸. 그 밑바닥에서 12,000, 13,000원대 놀던 게 28,000원인가? 그런 게 에너지가 왜 나와? 그러면 나는 대림 비행거나 다른 것도 이렇게 될 걸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야. 이게 한꺼번에 가지 않는단 말이야. 돌아가면서 간다. 근데 선생님 뭐가 갈지 모르니까 일단
일단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그런 기운의 느낌이 보여서 탁 공략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 막 갑자기 막 호가가 다다닥 움직인다거나 막 거래량이 어떻다든가 막 그런 징후가 그렇지. 있을 거 그런 아니에요. 거는 징후가 있는데 이미 그걸 새롭게 찾으려고 그러면 그 군집 현상에서 각도가 나오면서 초기에 역별에서 정별되면서 밑바닥에서 찾아야지. 이미 바닥에서 50% 더블 건데 거기서 눈에 그거 하지 않는 게 나아. 그러니까 안 더블 간 것 중에서 이제 그런 시그널이 보이는 것들. 시그널 보이는 것들은 지금 샘플링을 해놓는 거지. 건자재에서 아직 안 올라간 거. 아까 해서 나는 비료 사료가 갈 거면 안 간 거 사조, 선진, 그 다음에 또 뭐 사조, 동화 뭐 몇 가지 종목 샘플링 해갖고 거래 딱 넣을 때 그때 딱 들어가는. 근데 그럴 경우에 아니랬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뭐 그거는 그 알아서 기준. 혹시 왜냐면 들어갔다가 호가창 장난질에 그냥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그거는 알아서 금액 딱 정해갖고 하는 그런. 근데 이건 계속 보시는 분들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전업 투자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했다가 이렇게 하기가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반 투자나 직장인 때는 그냥 찍어. 세 개 샘플링이야. 그러면 세 개 갖고 운빨에 맡기고 걔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그래도 조사는 해보고 찍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내가 불안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샘플링 해야지. 해갖고 이게 연속 적자기업 안 되지. 그 바닥이라도. 그러니까 다 오늘부터 이제 보니까 거래 정지가 막 생기더라. 상장 실질 폐지 검사 뭐 관리 중 이제 3월 말까지 막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거해야지. 바닥권에 있는데도 이 싼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테마에 속했는데 로봇 테마에 들었는데 AD 칩스 했어봐. 거래 정지 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제외시키는 거야. 그래서 상호는 좀 그래도 코스닥 작은 종목들은 조금 피하고 재무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래서 나는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 중에 계열사 종목들 중에 아직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거기서 샘플링 우량 중에서 우량 중에서. 거기서 샘플링 해갖고 기다리는 게 낫지. 그러면 우리 KCC 건설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쓱 한번 반 팔았다 밑에 다시 왔다 해서 계속 파도를 탈 수가 있잖아. 그런 흐름을 타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이런 걸 초기에 딱 짚는다. 증권사 한 몇십 년 한 애도 잘못해. 근데 사실 이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드리자면, 아니 그렇게 해야 전문가지. 이렇게 해야 이 부분의 스페셜리스트인 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방송 많이 해봤지만 전문가들한테 뭐가 갈 것 같아요? 다 다르고 맞는 사람 있고 틀린 사람 있고 약간 운빨 깃발이 진짜 있어요. 그거 접근 방식이 잘못되셨어. 그거 맞출 전문가 없어. 나도 지금 40년 가까이 되지만 승률이 5대5야. 내가 생각대로 가는 게 한 50% 되나? 50%는 정반대로 가. 근데 결론은 뭐야? 먹은 거 갖고 정반대로 가는 건 기다렸다가 더 싸지면 더 사서.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가 반토막 된 것들어가 2만 5천 원? 그러면 2만 5천 원에 한 1,000만 원 사? 근데 이게 한 30~40% 더 빠져? 그러면 2천만 원 사? 3번까지 사갖고 실패한 적이 없어. 거기서 이제 3배를 사. 그럼 평균 단가 나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얘가 급등할 때는 최초 산 단가까지 가면 더블 이상 나. 밑에서 산 거는.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 근데 그런 거 어떤 거는 3개월만 되겠지만 어떤 건 3년 걸릴 때도 있어. 타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생각대로 가고 틀리는 거는 냅뒀다가 어느 단가 오면 조절해서 먹고 나오고. 이게 이런 스타일로 해야지. 귀신 어떤 때는 운빨 깃발 딱 좀 찍으면 맞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나는 경계해. 내가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늘 줄을 탔네? 작두 타면 그럼 꼭 사고가 나더라. 왜냐하면 작두가 막 타면 나지만 이게 이 돈이 굴러가는 에너지가 크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 내가 통제를 못 해갖고 그 언덕에서 요만한 눈덩이를 굴러. 그래서 이 언덕에서 눈덩이 오면 이따만한 눈덩이가 되잖아. 근데 가속도 법칙에서 탐욕의 법칙에서 통제를 못 해갖고 나무에 딱 부딪힌 순간에 눈이 어떻게 돼? 산산조각이 나. 꼭 그 경험을 해. 아픈 경험이 떠오르네요. 처음에 샀을 때 상한가 먹고 다른 종목 갔을 때 이틀 있다 또 상한가 먹고 나는 갑이 있나 봐. 통장 적금 딱 해지하고 딱 넣는데 물렸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 처음에 장난 아니
나는 이쪽에 촉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시장 보시면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제 면세점의 면세 구매 한도가 폐지가 됐다라는 얘기도 살짝 해볼까요? 그것도 홍콩 봉쇄되면 다 나가래요. 그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서 사는 건 한계가. 근데 선생님 이거 내국인인데요? 아 근데 내국인이 5,000불 이상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면세점 뭐든 갔다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우리가 지금 롯데관광개발 봉쇄되는 순간에 무조건 매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중국에 많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갈 것 같은데. 중국은 우리 싫다 그래도 우리는 막 유럽 뭐 다른데 사이판 막 하와이 갈 수 있잖아. 그래도 주가는 급락을 합니다. 중국 영향력 때문에. 중국 영향 때문에. 갔다 해서 중국 한마디 하면 화장품주 이렇게 폭 하는 거 봤지? 지금 15,000-16,000원짜리 롯데관광개발이 19,000원까지 가서 다시 15,000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되면 이게 시차가 또 3개월, 5개월 걸려. 그거 기다리면 돼. 또 다시 또 그것도 뭐 중국이 봉쇄한다고 그래서 영원히 봉쇄할 거야? 지네들도 항복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다 전용됐습니다. 이제 통계 안 할게요. 이렇게 가면서 이제 하겠지. 그 사이에 이거를 집권 세력들이 이용할까봐 나는. 근데 선생님 시진핑이 마스크 안 하고 오고 사실 뭐 이렇게 쇼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홍콩 봉쇄하고 한국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게 차기 정권에서 약간 미국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중국이 약간 등한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줄 잘 서고.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집권 세력들의 참모진 그 카드를 쓰면 용 빼는 재주 없어. 우리는 전체적인 매출이 중국 걸쳐서 전 세계로 불러가고 여기가 거점이 큰데 이거가 하면 지금 미국은 갖다 얘기해서 미국 안만 하지만 전체 100을 놓고 볼 때 작거든. 그러면 오히려 더 직격탄 받지. 그러니까 변동성, 그래서 홍콩 H, 그 다음에 이게 확산되는 속도, 그리고 그거를 집권 세력이 이용하나 통치술로.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만들어 버려. 너 줄 여기 섰어? 그럼 너 한번 사드 비슷하게 맛 좀 봐. 그러면 갖다 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규제라는 거야. 한국산 뭐뭐뭐 수입 오미크론 핑계는 여러 가지 되겠지. 그러겠죠. 핑계죠 사실. 그런 순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떠들면 주가는 어떻게 20-30% 바로 변동해. 그리고 그쪽이 또 바닥에서 어떤 건 20-30% 올라 있어. 그게 그냥 맞아. 그 전에 우리 지금 오늘 전체적인 맥락이 불안해요. 뭐 너무 걱정스러워, 우려스러워. 우리 좀 밝은 쪽으로 낙관할 수 있는 파트는 없을까요? 그게 건설, 건자재. 네. 우리 내 외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제 막 얘기 들으니까 막 돈 빼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성이 계속 가는 거. 내부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기로 했는데 우려되는 거니까 같이 얘기할게요. 홍콩이 망가지면 어쨌든 우리 시장 타격을 받으니까 내부적으로 잘 가는 것도 영향은 받잖아요. 영향은 받지.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속도를 계속 내겠지. 그러면 갖다 대해서 부산 지역 뭐 이렇게 하고 또 철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하 계획들 막 이제 인선 작업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초격차 펀드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산 산업은행 딱 가면 이제 가덕도 얘기 나올 거다 아마. 가덕도 얘기, SOC 얘기, 이런 또 거점들 바꾸면서 뭔가 전환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요새 하이스틸 오늘 4,000원 급등에 뭐 또 미국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그럼 때렸다 다시 이런 종목들 변동성에 건설, 건자재, 철강, 그 다음에 바이오. 바이오도 가만 보면 이제 그 안철수 라인이 이제 그 과학이나 이쪽에는 이제 안철수 팀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지금 우주인 1호 해다가 물 먹으신 고건 이 맞니? 고준 뭐 우주인. 고산. 고산? 고산 맞다. 고산. 그분도 거기에 이제 경제팀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학 쪽 부분은 안철수 쪽의 인맥으로 맡겨 놓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통신 부분.
그럼 그쪽 관련된 종목이 뭐야? 과학, 기술, 통신. 그럼 5G, 자율자동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딱 나오잖아. 스마트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도 뭐 코로나 이게 아니야. 뭐야? 스마트 플랫폼 관련된 거. 스마트 헬스케어. 그러니까 요새 보면 JNK 같은 거라든지 세종 메디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뭐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이 막 거래량 증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차별화. 그리고 메디포스트. 우리의 차바이텍 이제 봐봐라. 갑자기 이제 상한가치 막 이런 타임이 나올 거다. 줄기세포, 재생화. 그리고 일본의 방향성. 현 정부는 이제 그 일본하고는 언제쯤 일본 갈 것 같아. 응? 그러면 롯데그룹, 롯데 렌탈, 롯데 리츠, 롯데 쇼핑, 롯데 지주.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선생님 롯데쇼핑은 중국인이 와야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이미 갔어. 그러니까 그거는 중심이 약간 중국이나 이런 쇼핑이지만 롯데 렌탈, 롯데 리츠는 내수면서 금리 인상에 약간 다른 개념이잖아. 근데 롯데 그룹이 그 저주에서 벗어났잖아. 이제.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나는 플러스 알파 에너지를 볼 거고 그런 그룹이 참여원 그룹, 코오롱 그룹, 롯데 그룹 같거든. 그럼 그런 것들 중에 아주 그냥 1년 반, 2년 동안 바닥 껴가지고 징글징글한 것들이 이제 갑자기 튀어오르는 에너지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는 외부 지수와 상관없잖아. 그런 것들 집중하는 게 낫지.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도 보면 수소와 관련되고 요새 모양이 좋아져, 점점. 그런 것들 갖고 트레이딩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압축하면 한 10개 정도 찾을 수 있어. 그런 거 갖고는 지수 상관없이 집중하면 지수가 여기서 부러지더라도 시가상위 종목 부러지고 바스켓 인덱스 부러지는 거지 개별 종목들은 오히려 그때 더 치고 나갈걸. 그럼 선생님 반도체도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삼성전자 부러지면 반도체도 부러져. 아니 우리 항상 뭐 DB하이텍, 칩셋, 미디어 얘기했었었는데 얘도 부러져요. 같이 부러지지. 그 대신 이번 하단은 지지하겠지. 그러니까 7세미들은 6만 5, 6천 원 지지. 7만 5천 원 뚫어야 가. 근데 이 7만 5천 원 뚫으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치고 나가야 돼.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서킷 먼저 간 것도 오늘 LG노텍도 나머지도 70% 88하나 38만 원 대두 잡고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 심지어는 동지세미캠 급락해서 오늘 3만 천에 산 게 3만 6, 7천 원 갖고 반 팔으라고 대두 잡으라는 게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깨지면 이것도 다시 원위치하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럼 삼성전자는 그러는데 SK하이닉스 움직임이 괜찮으니까 SK하이닉스 쪽으로 줄을 서는 건 어때요? 그냥 KT 개념은 비슷해. 안 빠질 뿐이야. 빠져봤자 5% 7%. 먹지 못해 또. 13만 원 안 보여. 그러면 뭐 12만 원대 그거 뭐 그걸 무슨 길 세우려고 그걸 사? 되게 어려운 장이네요.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은 갖다 해서 인덱스에 갖다 해서 갇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인덱스의 하늘이 뚫리려고 그러면 방향성 매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글로벌 환경이 개선되거나 뭔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우리 환율 떨어지고 유가 떨어지고 상품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증가하고 또 서로도 싸우면 안 돼. 응? 화해해야 돼. 뭔가 아니 화해 안 해도 돼. 화해 안 해도 돼. 합의가 돼야 돼. 합의 안 해도 돼. 그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죽자 사자 싸우지만 않으면 돼. 아 차라리 그냥 싸우지만 안 하고 그냥 냅도 스타일 냅도 스타일로 가면 돼. 화해 안 해도 화해 안 해도 돼. 화해 안 해. 바이든이 11월까지는 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9월, 10월쯤 돼서 이렇게 막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감 좋아요. 나는 바이든이나 푸틴이 그거 이용해 먹는 것 같아. 통치에서 계속. 근데 푸틴은 트럼프 친구인데. 응? 트럼프 친구가 푸틴이잖아요. 근데 지네들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보단 장기간에 끝나면서 그쵸, 유가를 계속 이렇게 건드리고. 유가 산유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영토를 어느 정도 해서 한번 문서 받아갖고 전쟁 배상금 지네들 때려갖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싹 뺏어갖고 거의 중립군 만들면서 자기 그 뭐라 그럴까 그 환자 거의 말 잘 듣는 뭐라 그럴까 위성국 같이 만들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서 가장 피해본 국가는 우크라이나. 아프리카도. 이제 그 다음 타자 이제 저기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도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그걸 어느 정도 해가지고 완전 견고하게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이미 장악을 했으니까 굳이 그쪽으로? 간단히 얘기해서 거기까지 가서 먹을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지네들도 방어하기 바쁜데. 지네들도 힘들어. 그런데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고 이거 집권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면 뭔가 내부를 다져야 되고 요번에 잘 해야 돼. 한번 삑딱하는 순간에 그 시진핑 적들이 없겠냐? 그럼 요때다 하고 그냥 잡아먹을 것 텐데. 경제 성장률도 올려야 되고 대만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신경이 쓸 것 같네요. 그럼 선생님 환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환율 조금 안정되고 있죠? 그 대신 1,200원과 1,250원의 박스. 지그재그. 환율이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시죠? 1,200원 깨야 우리는 간다. 1,200원이 깨야. 유가 100불을 90불 요번에 하단이잖아. 그걸 깨서 80불, 70불 대로 와야 이제 장원 2,800, 2,900 가는 거야. 그 세월이 언제까? 현재로는 조금 요원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단 말이지, 그지? 판단을 못 써. 1개월 걸지, 2개월 걸지. 어느 때는 확 올 것 같기도 해. 네. 일주일만. 목요일에 그랬어요. 그날이 올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되니까 이게 늘어 한쪽은. 그러니까 전쟁터가 2,000개 전쟁터의 전쟁터가 한 30개 되는 것 같아. 전쟁의 양상도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그 전쟁의 양상에 맞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 전쟁 양상이 내가 보유한 거 하려니까 5% 장이란 말이야. 얼마나 진 빠지고 무서운 장이야.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양매수. 그럼 선생님 이제 뭐 내부적으로 집중을 하자 그러면 이제 3월이잖아요. 3월 지나고 4월, 5월 이제 조금 날 풀리니까 그건 날만 풀리지 주시장은 아직 날은 풀리고 거리두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모이는 거 8명까지도 되고 그 내부적으로는 돌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서 수혜주를 찾는 거 어때요? 요즘 포켓몬빵이 진짜 인기여가지고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 가면 중소형주 종목장이야. SPC 36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특화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지수가 떨어지게 갇히면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야, 이거 좋다니까 따라와. 30%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데 50%, 70%는 따라가겠네. 요새 못 가죠. 안 간다고 사람들이. 초반에 사는 거 아니면 이런 거는 중간에 그렇죠. 타면은 언제 손실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20, 30%는 따라가도 돼. 근데 여기에 마인드는 다시 원위치에서 마이너스일 때 2배를 살 수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매매 스킬이야, 이제는. 트레이딩. 트레이딩 스킬이지. 이거를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하면 운빨 감사합니다 하고 잘 챙기고 나오고. 이런 감각이지. 그걸 맞춘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타겟팅을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많이 만들어야 돼. 멀티버스네요. 멀티 유니버스. 멀티 유니버스에 여기저기. 그렇지. 게릴라 전투, 길목 지키기, 치고 빠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선수장이지 이게 초보자장이겠냐. 그러니까 초보장은 내가 그랬어. 주무시든지 세게 압축해갖고 내게 올 때까지 호흡을 이런 변동이 클 때는 이 변동이 그 간단히 얘기해서 뭐 일주일 단위는 크지만 이걸 1년으로 늘어보면 요 변동은 그냥 천이 될 수 있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선생님 우리 질문 중에 코리아 센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코리아 센터 뭐 매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그게 빠져나가는 것만 갖고 매물벽이 두터워지는 것 같고 매집의 흔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래프 분석하지 마세요. 코리아 센터. 우리가 쪼찡 종목들은 선수 종목이라 옛날 쪼찡 종목에서 단알 매집의 흔적이 아니라 털고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그리고 유바이로직스도 그렇고 비덴트도 그렇고 선수 종목들입니다. 그래프 분석하지 마세요. 그 선수도 좀 물이 들어와야 시장 상황이 괜찮아야 뭔가를 하겠죠. 지금 선수들도 먹이 퍼런데 지금 뭐? 그러네. 선수들도 지금 난리가 났겠다. 그러니까 전선을 확대 못해. 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그 선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거 하나 살리는데 세일즈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서로 충돌해. 내 거부터 하자, 네 거부터 하자 그러다 에너지가 규합이 안 돼. 그러니까 다들 멍 터져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동조가 돼서 누가 좀
그 빅브라더가 딱 들어올 때 갑자기 확 드는 그런 느낌. 그 세력들을 규합해서 어. 야 따라와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 누구예요? 메시안가? 그게 이제 뭐 블랙록과 연관된 어떤 펀드의 엄블레라든지 대주주라든지 그러니까 조합끼리 싸우다가 대주주가 형님이 이거 해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딱 이런 정도 느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뭔가 다 난삽하네요. 그냥. 그러니까 선수들도 지 앞가림하기 바빠 지금. 그 막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우 이거 세력주라더니 왜 안 갈까 하는데 지금 세력도 힘을 낼 수가 없는 장이라는 말씀이시고 돈이 규합이 안 되는데. 돈이 다 흩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세력끼리 이렇게 한다면 조합을 만들거나 사모펀드 만들거나 지금 사모펀드 만들었다 탔겠다거나 지금 인재 정보가 바뀌어서 사람 있잖아 인선이 될 때까지는 규합이 안 되겠네요. 안 내는 게 아니라 요번에 잘못 움직이면 탔겠다 갖고 칠까봐 칠까봐 그 샘플링 화살에 내가 먼저 나갈 일이 뭐가 있냐 그쵸. 그러니까 몸살이 대충 있는 거지. 5월까지는 선수들 종목도 그냥 복지부동 그리고 누굴 치나 볼 거야 아마. 약간 마치 중대재해처벌법 1호만은 피해보자라는 거랑 비슷한 분위기인 거네요. 그 다음에 지금 선수들 1세대들이 대부분도 해외 나가거나 그 사람들이 야 좀 이렇게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좀 가을이나 찬바람 불 때 움직이자 이런 마인드야 다.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브리핑하고 듣잖아. 그 갑질할래 누가 선정되는지 연기금 수장은 누가 되고 그것도 이런 것도 좀 교통 정리가 된다며. 지금 일단 산업에서 저 장하선 이게 어떻게 되는 이거 그쵸. 일단 부상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야 뭔가 그게 다 규합돼서 자리에 앉으면 저 인맥은 나하고 여기서 누구를 보내갖고 이제 돼서 그 펀드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뭐가 움직이지. 그러네. 이게 딱 한다고 해서 땡기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 그 영화 작전처럼 다 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좀 아직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판이 드네요. 만들어진다는 게 이게 사람이 정해져야 돼. 그래야 누가 아부할 사람이 생길 거야 내가. 누구한테 아부를 할 수가 없잖아. 파워맨이 도장을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도장권자 결재권자가 아직도 안 나왔어. 그거 할래? 몸살해야죠. 몸살인 것도 있지만 일단 결재권자 나오기 전까지 이게 다 이 바닥은 여기도 줄대고 저기도 줄대. 그래서 결정을 여기 줄댄 거 때려갖고 내가 딱 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지부동이지. 그리고 내가 여기 줄댔는데 이쪽 라인이 나하고 배겨. 그러면 너 이 사람하고 연결된 누가 내 라인에 찾아. 그 걔를 보내는 거지.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다음 주는 일단 홍콩 항생 지수를 체크해 보는 게 제일 먼저겠네요.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다행히 보면 종가로 상해 증시가 올랐어. 연속적으로 가야 돼. 갈까요? 모르지. 갈까요? 모르지 그거를. 그럼 맨날 우리는 그 미국 증시를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네요. 일어나면 맨날 미국 증시 먼저 체크하고 뭐하고 봤는데. 미국 증시는 그냥 아침에 시장만 영향. 개장 상황만. 9시에서 10시 정도. 근데 10시 반에 이제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 오르는 게 낫겠지. 그죠. 그리고 10시 반에서는 홍콩 항생 이걸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홍콩 항생 지수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 사이트가 있어. 그 주소 까먹었다. 우리 그리고 HTS라든지 찾아보세요. 또 카페에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라든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홍콩 항생지수 중국 시장을 체크해라. 그 다음은 그리고 미중 간의 그 싸움판이 전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바이든도 러시아로만 붙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수권 때리지 좀 않을게.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가자. 좀 전선을 나도 여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좀 서로도 왕왕하지 말자라는 것만 가도 돼. 근데 시진핑이 들어가고 러시아 붙겠다고 그러게 뭐 그럼 바이든 어떻게 돼? 공격해야지. 그러면 뭐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뭐 하겠다, 상장 폐지하겠다면 머리 뜨뜻해져. 그럼 나스닥 올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변수는 전화 통화가 어떻게 되는지 주말간에 나오는 거. 그 내용.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그 느낌을 팍 주는 거야. 미국 시장 나스닥 막 올랐잖아. 아침에 마이너스지.
왜? 이게 중국 이게 불안한 거야. 근데 중국 보니까 크게 안 빠지네 괜찮으니까 쭉 올리는데 한도 제한돼 있고 끼역끼 올라놓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폭탄이 안 터져야 돼. 우리는 홍콩 ELS가 폭탄 터지면 이거는 용 빼는 재주 없어. 7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7,000원이 중요합니다. 그 두 개. 또 하나 더 있나요? 뭐 체크해봐야 될 거. 그 두 가지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홍콩 기초자산이 거기 걸리는 거니까 그게 이제 환율을 건드릴 거고 우리 그 시가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을 건드릴 거고 그러면 그거 떨어지면 우리가 하는 건설 테마주도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작전상 후퇴하고 현금화시키는 거는 좀 팔아갖고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뭐 이런 마인드를 이달 말까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달 말까지가 그리고 또 이달 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감사 보고서. 갑자기 내 거 거래 정지 짱돌 맞거나 뭐 적정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 또 심리를 또 좋게 만들겠니? 그런 것들이 다 이달 말까지 다 누적화돼 있어. 그러니까 머리 뜨뜻한 주간이 왔습니다. 2주는. 그러니까 그동안 3월 15일까지 한번 위기를 견뎠어. 2600이 그래도 좀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럼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 여기서 100을 더 올려줘야 돼. 이 100이 대세를 그러면 완충작용이 되는 거야. 200 정도면 부러져도 2600 쌍바닥을 또 다중바닥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2700에서 그거 두들겨 맞았어. 2600이 여기서 100을 더 뺐다가 한단 말이야. 요 차이가 굉장히 커. 요 차이가. 요거를 2주간 확인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너무 답답한 이슈들 하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내용 또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체크를 해보고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애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